1대 2대 3대 4대 칼리파의 시대가 끝난 후 우마이야 왕조도 끝나고 새로 집권하게 된 수니파 아바스 왕조. 그런데 이때부터 노예들이 이슬람 국가를 장악하고 국가를 쥐락펴락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들 내용 헷갈리니까 짧게 다시 보면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였던 칼리파는 점차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닌 국가화된 이슬람 국가의 황제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 칼리파 족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면서 시아파 수니파가 갈라집니다. 무함마드 죽고 난 이후 4대 칼리파 알리짱 죽이고 나타난 우마이야 가문을 또 개박살내고 등장한 아바스 가문. 이 아바스 가문은 시아파를 이용해서 집권하자마자 시아파 바로 조집니다. 사실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 이용해서 이슬람 왕 해먹는 것에 성공은 했지만 달리 말하면 지들이 이용한 시아파를 언제든 또 다른 애들이 이용해서 지들도 개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아바스 가문은 집권하자마자 시아파를 조진 겁니다. 그런데 족보 문제 때문에 또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바스 왕조의 1대 칼리파의 남동생의 아들의 작은 아들 아바스 왕조 5대 칼리파였던 하룬 알 라시드는 이제 자기 죽으면 누가 왕자리 넘겨받을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역사처럼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동네는 첫째 아들 죽으면 둘째 아들 이런 순서로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문제는 1순위 승계 예정이었던 알 아미는 사실 알 마문보다 동생이었지만 본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순위 승계 예정자였던 알 마문은 형이었지만 첩의 아들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개판이 됩니다. 드라마 복선처럼 이미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형이었지만 2순위 승계자였던 첩의 아들 알 마문은 당연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1순위 승계자였던 알 아민이 지 죽으면 지 형한테 가게 되어 있던 것을 파토내고 지 아들한테 가게 하려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둘이 싸우고 아바스 왕조 7대 칼리파로 첩의 아들이자 형이었던 2순위 승계자였던 알 마문이 아바스 7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죽은 이후 지 아들한테 하려다가 또 배다른 형제였던 알 무타심한테 개박살나고 아바스 8대 칼리파로 알 무타심이 들어섭니다. 정말 이쪽 역사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싸워서 효청자분들한테 싸우는 것만 계속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8대 왕 된 알 무타심, 이 양반 집권하기 전부터 중동 아랍 지역은 이미 전국에서 난이란 나는 오지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형들 아들한테 왕자를 내려가게 하려다가 오지게 싸우는 걸 보고 내가 집권할 때는 절대 저런 일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당시 오지게 잘 싸우는 티르크족들로 구성되어 있던 용병들 맘루크들을 용병이 아니라 아예 칼리파 직속 군대로 조직합니다. 그런데 지키려는 군대를 왜 하필 티르크계 노예들로 조직했냐면 옛날부터 진짜 어디서든 돌궐족 티르크족 하면 전쟁 오지게 잘한다고 소문 잦아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진 티르크계 노예 출신 군대 맘루크, 실제 당시 8대 칼리파 알 무타심은 이 맘루크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충성심을 보여주면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것부터 땅까지 하사해줄 정도로 오지게 혜택 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방팔방에서 일어나던 아바스 왕조의 내란들을 티르크계 맘루크들이 실제 개박살내기 시작했고 상당히 인싸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점차 신분 상승한 티르크계 노예 출신 맘루크, 점차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라 아랍 민족 무슬림들과 동급 취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 제국 최고 짱짱맨 칼리파의 직속 부대이자 신분 상승 중이던 맘루크, 돈 주고 관직 사는 일까지 생기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민간인들 대놓고 삥 뜯는다거나 나라 세우려고 쿠데타까지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실제 836년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에서 노예이자 군대였던 맘루크들이 난을 일으켜서 아바스 왕조의 수도를 바그다드에서 사마라로 옮기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진짜 문제는 10대 칼리파부터 생기는데 10대 칼리파가 자기 첫째 아들을 11대 칼리파가 될 후계자로 정했었는데 티르크계 맘루크 군인들이 정치인부터 관직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이 양반들이 이제 칼리파를 얘 말고 제로 후계자 정하라면서 칼리파 자리 두고 맘루크들이 감나라 배나라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개판이었던 것은 첫째 아들이 지동생 칼리파 될까봐 자기 아빠를 죽이고 11대 칼리파로 어거지로 올라갑니다.
고작 1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11대부터 16대 칼리파까지의 순서를 보면 정말 개족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개판된 족보 상황을 이슬람 역사에서는 사마라 무정부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칼리파는 원래는 튀르크족 노예 출신이었던 이제는 어마무시한 권력형 군인들이 되어 있었던 맘루크들에 의해 쥐락펴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5대까지 칼리파 자리 쥐락펴락당하고 있을 당시 중동의 탕평책 그 자체 16대 칼리파 알-무타디드가 등장합니다. 당시 아바스 이슬람 왕조의 영토가 꽤 넓긴 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밖으로는 사방팔방에서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안으로는 별의별 지역에서 맘루크들을 포함해서 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맘루크들 봉급 오지게 올려줘서 민심 제대로 장악하고 난 일으킨 애들 전부 다 잡아다가 개박살냅니다. 그리고 맘루크들 중 정치인급 맘루크들이 자꾸 나라 쥐락펴락하는 짓거리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관료 제도를 도입하면서 나라 에크모 돌리던 수준에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라 에크모에서 해방시킨 16대 칼리파 죽고 난 이후 또다시 나라가 개판이 되면서 별의별 나라들이 생기고 아바스 왕조 초기 개박살내서 잠잠해있던 시아파 세력과 함께 탄생했던 부이 왕조는 945년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현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먹어버립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는 남아있던 아바스 왕조의 영토에 있던 게 아니라 부이 왕조가 먹었던 바그다드에 있었습니다. 부이 왕조는 동물 키우듯 가둬놓고 생포한 칼리파에게 시아파 지지하라고 목에 칼 들이댑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북부 티니지를 시작으로 나라 일으켰던 시아파 국가 파티마 왕조는 969년 수도를 카이로로 옮기면서 사실상 아바스 왕조 수니파의 칼리파는 살아있었지만 아바스 왕조의 영토는 없는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시아파 국가였던 부이 왕조가 수니파 아바스 왕조 칼리파를 죽이지 않았던 건 아무리 시아파 국가가 되었어도 수니파들도 바글바글하게 많이 있던 상황. 어차피 사실상 무난하게 나라 영토 다 차지해놨는데 굳이 바지사장 수니파 아바스 왕조 칼리파를 죽였어 수니파들이 들고 일어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라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토는 없었지만 목숨 간신히 부지하고 있던 아바스 왕조 26대 칼리파가 같은 수니파 세력이었던 누군가에게 헬프미를 요청합니다. 셀주크 티르크, 셀주크 투르크, 셀주크 터키로도 불리우는 티르크족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터키까지 먹었던 셀주크 제국이 등장합니다. 물론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는 똑같이 바지사장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말이죠. 강력한 세력과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던 셀주크 제국 이후 지금의 터키까지 영토가 확장되면서 갑툭튀한 강력한 국가가 된 티르크계 이슬람 국가 셀주크 제국과 로마 제국의 후예 기독교 국가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과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는 이슬람이 시아파 수니파로 갈라졌듯이 두 개로 갈라져서 오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